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빅데이터 석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AI 빅데이터 석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3년째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이제 부주임으로 몇 년 있었고요. 지금 주임으로 어, 주임 교수로 맡아서 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설명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게 트위터에서 유명한 말인데 항상 이제 나오는 말이죠. AI가 여러분을 대체하진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이제 빅테크 기업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뭐 여쭤봤어요. 이게 정말 이러냐? 그랬더니 그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이 레이오프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뭐 뭐 사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두 명은 내보내도 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은 그 지난 세 명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률과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만 남아 있을 거고 그분들은 AI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래서 연봉도 세 배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그런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는 말씀에서 이걸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 AI 빅데이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AI 빅데이터를 배우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AI를 통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는 자리가 어, 그 여러분보다 더 AI 스킬이 능수능란한 분들로 인하여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 놓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저희도 그 기대에 맞춰서 AI 스킬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서 그런 남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야 되는 게 현재 시점에 리스킬링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많이 오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는 AI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이거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그쪽에 이제 특화시켜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AI 솔루션 자체는 뭐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새는 쉽게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그냥 뭐 챗GPT에다가 물어봐서 만드는 거하고 내가 요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그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하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장 전문가이면서도 또한 AI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AI 솔루션 빌더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솔루션 빌더라는 사람들은 AI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기술이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어떤 불편함, 어려움 혹은 극복해야 될 상황이 발견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의 목적은 AI 과학자를 양성하는 목적은 아니죠. 앞서서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AI 과학자를 양성하는 일은 저희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스코 이런 학교들에게 저희는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AI 개발자에 가까운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좀 측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빅데이터의 시대가 AI의 시대가 됐죠. AI의 시대가 된 지는 한 1, 2년 지났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고
그때도 AI, 우리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AI한테 패배를 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AI를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AI가 발달을 했다 혹은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2023년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정확하게는 22년 11월이었죠. 챗GPT가 이제 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 솔루션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이제 AI가 단순히 우리가 기술에서 존재하는 그런 상아탑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이제 현실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변화의 조짐은 단순히 이제 우리 어떤 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나 그런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AI를 단순히 내좀 어서 들어봤다. 혹은 요런 거를 뭐 그냥 좀 인터넷 보고 찾아봤다. 이런 걸로는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AI 빅데이터냐? 그럼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이게 그런 AI적인 센스로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5년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 이후로 AI라는 표현으로 이제 점점 대체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AI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고, AI를 잘 쓰기 위해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빅데이터를 잘 하려면 결국 AI를 잘 알아야 되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좀 많이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근원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에 다루는 다양히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한번 뭘 우리가 가르치고 있나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아주 클래식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부터 지금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까지 한 번씩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AI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그 흐름을 찾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AI 빅데이터의 목표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의 경험을 혁신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문제점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를 시켜서 어,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고 남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케이퍼빌리티를 증대시키는 그런 게 우리 AI 빅데이터의 교육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교육 대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학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뭐 CEO 임원 및 기업 간부급들 리더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리어를 좀 새로운 비전의 커리어를 가져가시거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저희 이제 AI 빅데이터 그 석사 과정은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추세는 제가 살펴봤을 때 3번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웹 개발이나 혹은 백엔드 개발 혹은 이런 서버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좀 AI 직군으로 옮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시고 그런 분들이 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아예 문과 혹은 비전공.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 마케팅 출신이다. 나는 뭐 인문학 전공자다. 나는 뭐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AI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AI 개발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내가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국 저희는 이렇게 커리어를 좀 더 바꾸고 AI 쪽으로 좀 더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 분들이 가장 대부분의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좀 리더급 분들도 많이 오세요. 리더급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CEO 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저희 과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학기가 아니고 이번 학기죠. 올해 가르쳤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떤 우리가 AI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네러티브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과 같은 최신의 어떤 AI 관련된 트렌드에 맞는 과목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는 학교는 특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요구 혹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커리큘럼과 올해의 커리큘럼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과 올해 시간표가 다르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 왜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이런 불만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 분들이 나 때는 없던 과목이 생겨서 난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모두 다 청강을 허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대부분의 새로운 과목들은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청강을 하시면서 졸업을 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AI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학교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임 교수로서 이제 과정을 어, 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강의 교수님들은 국내외 유명 대학 혹은 유명 그 기업체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리스트가 올해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리스트인데 보시다시피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잘 아실 만한 그런 뭐 빅테크 기업에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AI 기술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로 한 지식 혹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아카데믹한 지식들을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희 교직원 강의 교수들의 어떤 명단을 보시면은 우리가 물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학교들에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교수님들, 현장에 맞는 교수님들을 그때그때 모셔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자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빅데이터 과정은 다양한 그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기수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2025년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11기가 됩니다. 앞에 10기의 선배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과정은 이제 좀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가 꽤 깊은 이제 과목 과정이 됐는데요. 동문 규모가 상당하고 이 많은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IT 쪽 현업에서 혹은 뭐 이제 스타트업 혹은 대기업 혹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문들끼리 다양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논문을 써서 학술 발표를 하시는 등 굉장히 음, 그 활동적으로 동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마다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졸업하신 선배님들 그 여러분들의 그 우리 빅데이터 선배들의 좀 성공 사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기의 정모님은 필립스 코리아에 있는 영업 부서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업 부서에서 이제 뭐 면도기, 뭐 청소기 이런 거 이제 판매하시다가 저희 빅데이터 수업 들으시면서 학위 과정 하시고 네덜란드 본사에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아예 이민을 가셨죠.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지 그 커리어를 전환하신 사례고요. 7기 이 땡땡님 저분은 이제 7기 반장님이셨는데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과정을 졸업을 하시면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팀으로 AI 전문가로서 그 이직이 되셔서 굉장히 좀 어, 커리어를 많이 업그레이드 하신 케이스죠. 그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뭐 6기에도 인터넷 쇼핑 회사에 계시다가 현대자동차 데이터 분석팀으로 이직하신 분이 계시고 뭐 호텔 경영학 전공하셔서 구글 코리아로 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팀에서 빅데이터 전략기획팀으로 이동하신 분 같이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문과라서 혹은 이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넘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직종을 커리어를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하나같이 요구를 하셨던 거는 내가 커리어는 되는 것 같은데 학위가 없어서 못 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에 봉착하셨던 분들이 저희 1년 과정에서 빠르게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그 필요로 하셨던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셔서 커리어에 맞게 이직을 혹은 커리어 전환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석사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하기 좀 막막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공자가 아닌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AI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여기서 이 학교에서 AI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한테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항상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해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내딛는 분들이 결국엔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 집에서 백날 해봐야 고민해서 그칠 뿐이고요. 이게 아무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발짝을 내딛어 보신 분들이 거기서 커리어를 전환을 하고 우리의 그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한 말인데 do or do not입니다. no try죠. 뭐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미래를 바꾸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을 레이오프 시키고 그 자리를 3명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110명 정도 되시는데 한 반 정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은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다음 이어서 저희 AI 전략 경영의 김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 김성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는데 저는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한 14도, 10도 정도 되는데 가을이 길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한 주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도 100명 넘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거 보니까 AI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한 10년, 11년 정도 회사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도 석박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에서 2023년에 제너레이티브 AI와 그다음에 그 잡 시장의 관계에 대한 그 아티클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에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IBM의 왓슨이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2016년에 또 우리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또 한 번 화두가 됐었고 이제 또 2023년, 2024년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11년과 2016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IBM 왓슨이 이렇게 저기 뭐냐 그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와우, great. So what? 그리고 2016년에 알파고와 그 이세돌 기사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을 때는 알파고 엄청나다. 근데 정작 포커스는 이세돌 기사가 더 많이 받았죠. 한 판 이겼기 때문에. 근데 2023년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2011년에 2016년 이때는 우리가 엔드 유저가 체감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업의 IT 관리자나 혹은 뭐 왓슨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 엔드 유저들은 체감을 못했었죠. 근데 챗 GPT가 나오면서 저도 쓰고 우리 교수님들도 쓰고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엔드 유저한테 어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다시 한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23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이때 뭐 직업의 뭐 몇 퍼센트가 바뀐다, 일자리가 뭐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좀 뭐랄까 확정적으로 불확실한 어떤 이런 좀 어조를 써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뭐 저기 우리 오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AI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커리어도 있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이제 트렌드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AI를 왜 배워야 하는지는 스스로 다 체감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I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Artificial Neural Network, 뭐 Eigenvalue, Adversarial Network 뭐 여러 가지 엄청 복잡한 것들 많고 특히나 저도 경영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지만 비전공자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AI를 배워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귀찮고 근데 일단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비용, 시간 그리고 귀찮음은 일단은 접으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세일러스 코어 그리고 테크노 스트레스란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공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신기술 도입 전략, 뭐 신기술을 활용한 뭐 공항 장비의 구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바로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고. 네.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저도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실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러스 코어 바이아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업무하시면서 기존에 쓰셨던 기술들이나 뭐 지식들 이런 것들 충분히 편하시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스테이러스 코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참 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에 이렇게 도입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업스트라클이 걸림돌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AI 전략 경영 어시스트 대학교의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없애드리겠습니다. 테크노 스트레스 그리고 스테이러스 코어 바이어스. 먼저 테크노 스트레스는요. AI의 기술을 배우되 꼭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겁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러스 코어 바이어스 현상을 유지하고 싶으신 이 심정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과정이지만 굉장히 빡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전일을 하는데요. 1년 딱 정신없이 지나시다 보면 이미 끝나 있으실 겁니다. AI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가치가 있는 일 이 모두를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만 이렇게 다루시는 테크니션들, AI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교집합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요.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경영에 활용하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AI는 그 기술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경영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저기 오태영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과정을 설명해 주셨지만 AI 빅데이터 과정이 좀 더 테키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은 좀 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께 어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How can you monetize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서 monetize는 사실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혹은 어떻게 창업을 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 회사 경영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AI 전략 경영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AI 전략 개론 과정에서는요.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AI 이론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AI 애플리케이션 과목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AI가 활용되는지,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아트에서는 또 AI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디지털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AI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many more practical applications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빅데이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들은 계속해서 산업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트렌드의 요구에 따라서 과목이 계속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AI 전략 경영에 있으신 원우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오셨어요. 뭐 제약도 계시고 법무, 뭐 토목, 개발도 계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모 대기업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AI를 전혀 모르시는 비전공자셔도 AI 전략 경영에 문을 두드리셔도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셔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를 왜 배워야 되는지는 다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시스트 오셔가지고 AI 전략 경영에서 AI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